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사사건건입니다. 정주식 시사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임명 강행, 협치는 없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얼굴이 나와 있는데 아직 임명했다는 소식은 안 들어와 있죠? 예, 아직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그 질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하고 네. 청와대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가를 오늘 할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에 대한 임명은 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서 뭐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온 바 있고요. 네.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었는데 그 기한이 어제까지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도 이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은 강행하면 협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그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시사한 바가 있고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국회 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정 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네. 그 의회주의를 강조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그 마이웨이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 의회주의가 맞느냐 이런 비판을 한 바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어떤 국정 운영의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또 했습니다. 네. 자, 임명 문제에 대한 여야 양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정의당도 당내 성폭력. 네. 정의당에서도 터져 나왔어요. 정의당의 청년 조직이죠. 청년 정의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강민진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모 시당 위원장으로부터 그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폭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시 여영국 당대표한테 전달을 했지만 여영국 대표가 이 사실을 듣고도 당의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이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거죠. 네. 정의당이 공식 입장을 냈는데 약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을 보면 그 해당 자리에서 강민진 대표를 향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이 접촉이 강 전 대표의 말처럼 성추행은 아니었고 그 시당 위원장이 강민진 대표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는데 이 접촉이 당시에 그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민진 대표도 인정을 하고 당시 가해자의 어떤 사과문을 수용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당 공식 절차대로 그 피해자의 요구한 절차대로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강민진 대표가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건 아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인데 강민진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인의 SNS에 다시 이것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요. 이것이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본인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고 가해자가 본인에게 사과문을 썼는데 그 사과문 안에 표현된 문구였을 뿐이고 네. 본인이 인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6.1 지방선거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가해자를 본인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공천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추행 가해자요.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또 한 번의 추문이 터져 나왔는데 정의당의 대응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핵심 기술 장비를 중국에 넘겼다. 네. 삼성 반도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떤 기술인가요, 이게? 이게 그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라고 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업체의 핵심 자산이 초임계 세정 장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초임계 세정. 예, 그 초임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이용해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핵심 기술을 이 업체가 갖고 있는데 네. 이 기술이 이제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아주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서 당신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거죠. 퇴직한 직원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중국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총 800억 원을 돈을 받았고요. 네. 검찰은 실제로 이들이 돈을 받은 이후에 이 장비를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단가 3배 이렇게 조금 전에 그래픽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네. 부품을 비싸게 사들여서 만들어서 넘겼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세메스의 협력사들도 가담을 했는데요. 그 퇴직한 연구원 2명이 이 협력회사한테 접근해서 당신들이 삼성전자에게 납품하는 단가의 3배를 쳐줄 테니 그걸 나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립을 해서 중국 측에 뭐 넘기겠다 해서 넘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세메스 출신 연구원 2명과 그 협력사 관계자 4명을 검찰이 지금 구속 기소한 상태이고 네. 배후 세력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술 유출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 따로 있다고 검찰은 파악을 하고 네. 이 배후 세력을 캐는데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정주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